진로를 선택하는 가장 올바른 선택. 진로 레시피. 안녕하세요. 진로 레시피입니다. 경제란 석탄을 아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불타고 있을 동안 시간을 이용하는 데 있다. 미국의 사상가인 에머슨의 말인데요. 아마 지난 시간에 저희 방송을 들었던 분들은 아마 금융권의 이야기와 가장 어울리는 말이 아닌가 생각하실 겁니다. 오늘 저희 진로 레시피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현재 금융권의 상황과 그리고 변화, 그리고 금융권의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김나희 커리어 엑셀러레이터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지난 시간에 이제 방송 전에 그 만나시는 대학생들 얘기를 네. 좀 해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하시는 곳이 뭐 카이스트라든지 뭐 고려대, 이제 이화여대가 좀 명문대 출신들의 네. 상담을 많이 하시는데 그 친구들도 이제 고민이 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네, 네. 뭐 이런 고민을 많이 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제 그런 친구들 만나서 이제 뭐라고 보통 이제 얘기를 해주세요? 너 고민이 보통 이제 중고등학교 때도 저도 이제 방송하면서 알게 됐는데 한 70% 정도가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게 네. 정상이래요. 네.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네. 네, 그게- 저는 그거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그런가요? 맞아요. 근데 네. 이제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들도 그렇고 아이들 자체도 20살이 되면 생길 네. 거야라고 네. 이제 오해를 하고 있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보통 부모님들 같은 경우 이제 꿈을 갖고 이제 대학을 가는 경우가 있었던 분들은 아마 더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네. 자기 자제가 꿈이 없다라는 거에 네. 대해서. 이제 그런 거를 미루어 비춰봤을 때 이제 상담하시는 이제 김나희 선생님께서는 네. 대학생들에게 네. 그것도 4학년들도 그런 고민이 네, 있을 거예요. 4학년 2학기에 많이들 해요. 아, 고민. 그래요? 네, 1학년에 하는 게 아니고요. 뭐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 가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라는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는 거는 4학년 2학기 정말 취업 준비가 시작됐을 때 그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질문을 잘못했구나. 네. 이거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럴 때 사실 제가 첫 번째로 해주는 이야기는 그게 당연하다는 말씀도 드려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중고등학교 때 60-70%는 내가 뭐 하고 싶은지 뭘 좋아하는지 모르는 채로 공부만 잘했으면 사실 됐잖아요. 대학에 가는 게 목표였었기 때문에 그렇게 길러진 아이들이 대학에 와서 어느 날 갑자기 꿈이 생기기를 바라는 것도 저는 사실 욕심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친구들도 정말 힘들겠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왜냐하면 경쟁은 너무나 치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내가 이 경쟁을 왜 해야 되는지, 내가 뭘 하려고 이러는지는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일단 경쟁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2학년 때부터 예전에 저희는 대학교 다닐 때 사실 어머님들 아버님들 다 대학교 1학년 때 아마 노셨을걸요. 그렇죠. 2학년 때도 노셨을 거고 3학년 때도 아마 놀다가 4학년 때쯤에 잠깐 이제 정신 차려서 해볼까 하셨죠. 근데 요즘 친구들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스펙 관리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학점 망가지면 안 되고 그리고 뭐 토익 점수도 그때부터 만들어 놔야 되고 자기가 연수를 갈 거면 어디를 갈지 대학교 1, 2학년생부터 해야 돼서 일단 그건 하는 거예요. 해야 되니까. 하는데 내가 이거를 왜 하는지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는 모르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걸 먼저 인정해 드리고요. 너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 우리가 여태까지 그런 방법을 배우지 않았거든. 그래서 저는 그런 교육이 되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그런 다음에 근데 그 친구가 사실 하고 싶은 게 없다고 얘기하는 경우들은 되게 많이 치여서도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진짜 하고 싶은 게 없는 경우는 없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겁이 나는 거죠. 내가 이거를 하고 싶은데 이거 정말 할 수 있을지, 내 자격이 그 정도가 될지, 내가 이거를 잘한다 생각했는데 이게 정말 사회에서도 잘한다고 받아들여줄지를 겁을 되게 많이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어떤 친구도 제가 만난 친구도 이제 9월 1일이면 대학생들 개강하거든요. 개강하는데 자기가 개강하고 나서 어떤 준비를 더 해야 되는지 좀 조언해 주세요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준비 그만해. 그러니까요. 준비는 이제 그만하고 자격은 충분해. 모자라지 않아. 이 정도면 열심히 살았고 괜찮다. 이제 마켓에 나가도 되니까 그 마음은 근데 갖고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꼭 나를 다 좋아하란 법은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것처럼 직업을 찾을 때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나한테 꼭 맞으리라는 법은 없으니까 그걸 맞아요. 한번 부딪혀봐라. 일단 부딪혀보고 해보면 그게 나한테 잘 맞고 좋아하고 잘하는 일일 수 있고 맞아요. 해봤는데 영 아닐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해보기 전에 두려움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회 탓도 있고요. 저는 이 음. 방송을 들으시는 부모님들 탓도 사실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1대1로 친구들 만나보면 우는 친구도 되게 많아요. 답답할 것 같아요. 네. 대학교 가서 거기도 명문대인데 네. 어디다 말도 또 못하죠. 네. 그래서 대학만 가면 된다고 했고 부모님들이 너 대학만 가면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라고 했는데 대학 와서 하고 싶은 거 하나도 할 수 없고 너무나 치열한 경쟁 환경에 놓여지게 됐고 그렇게 해서도 또 취업이 어렵다고 하니까 이 친구들 너무너무 그 사이에 끼어서 답답하기도 한 거죠. 네. 그런 친구들 얘기를 들으면 정말 부모님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얘기도 많이 들어줘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좀 강압, 좀 압박, 좀 네. 스트레스를, 그러니까 답답하시니까 이게 네. 보통 다 알거든요. 부모님들끼리 저도 이제 누군가의 부모라 네. 얘기할 때 참견 그만하자 우리. 네, 그런 얘기를 맞아요. 하지만 집에 가면 또 그게 안 되는 게 또 네. 현실이기도 하고. 네. 근데 이제 그 취업이라든지 진로라는 거 같은 경우도 현실에 따라서 바뀌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만나는 친구 중에 이제 고2 여학생이 하나 있는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요즘 뉴스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초등교사. 네. 이명고시. 이명고시 네. 그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뉴스가 얼마 전에 이제 매경에서 났는데 7년 뒤에 초등교사 7만 5천 명 남아라고 이제 뜬 거예요. 근데 네. 그 친구는 이제 학생부부터 시작해서 이제 선생님이 교대를 되고 가기 위해서 싶었는데. 계속 준비를 했는데 그 뉴스를 보니까 이제 황당한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만났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요? 이제 저한테 묻는 거예요. 네. 바꾸는 거 괜찮아. 네, 뭐 네, 이런 얘기를 네. 해줬는데 그러니까 지난 몇 년간 네. 그 꿈을 갖고 살았던 친구들은 당황스러울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사실 저는 그런 친구들 제 주변에도 그러니까 저는 대학생들이지만 교대나 사대 다니는데 저 선생님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얘기하는 친구들 있어요. 임용 보는 가능성도 예전보다 너무 빡세고 그렇죠.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서 선생님이라는 것도 좀 열어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라는 게 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다른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도 선생님이 될 수 있고 그게 누군가한테는 훨씬 더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어서 저는 그것도 좀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그 틀 안에 갇혔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아까 부모님들에 대한 강압이나 강요 우리 참견 그만하자라는 말씀하신 거에 너무나 동의하는 게 진로 관련해서는 정말 그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부모님들이 살아오신 시대의 직업과 지금 우리 아이들이 갖게 되는 직업이 너무너무 많이 달라지고 그렇죠. 있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은 저희가 아는 직업으로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선생이 최고다, 여자는 약대가 최고고 이런 얘기 아직도 하시는 분들 계시고 은행과 증권, 금융이지만 은행이 훨씬 더 안정적이라고 고정관념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은행에 가라 이런 조언들을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거죠. 아이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하고 상관없이 그게 너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얼마 전에 만났던 친구가 29살 남자예요. 서울대 나왔습니다.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나온 친구가 29살에 공채가 은행하고 증권사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갈까요? 저한테 조언을 구하러 왔어요. 제가 학생은 어디가 제일 가고 싶어요?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거는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일단 자기가 스펙이 좋잖아요. 서울대 컴퓨터공학과고 공부도 잘했으니까. 됐는데 은행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증권사에서는 무슨 일을 하나요? 라고 그제서야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다 된 다음에. 원래 그거는 순서는 먼저 그걸 알아보고 했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목표하는 바가 증권사에서 하는 일에 더 맞았었습니다. 그래서 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을 하고 싶다면 그건 증권사에서 무슨 부서에서 하니까 그런 걸 해보면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라 얘기해줬더니 그 친구가 근데 엄마가 은행에 가라고 증권사 계속 쪽으로 네 등록이 증권사는 불안하니까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예전에 그러니까 주식 브로커들이 그렇죠. 뭐 막 빚내고 쫓아다니는 그렇죠. 뭐 이런 아니면 그때 갑자기 단체로 네. 나가고 들어오고 막 이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네네. 그래서 엄마가 은행에 가라고 계속 말씀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머님이 혹시 금융권에 계시냐? 아니면 혹은 그런 일을 하시냐? 그랬더니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가정주부 네 주부셨어요. 그래서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조언을 해주실 때는 그쪽 마켓이 어떤지를 아는 게 사실 더 중요한데 그게 힘드시면 전문가를 연결해 주시는 방법을 택하시는 게 부모님이 해주실 수 있는 최상의 도움이 아닐까. 맞아요.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아는 정도로만 얘기해 주시는 거는 지금 세상에는 너무 위험해지지 맞습니다. 않았나 맞습니다. 예,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뭐 잡는다고 네, 정말 전문가가 아닌데 함부로 이제 네, 어떤 네. 어드바이스를 한다라는 건 정말 요즘 위험한 시대가 됐죠. 네, 네, 정보도 네. 그냥 실시간으로 바뀌고 하니까 네, 네, 맞아요. 저희가 참 김나희 선생님 모시고 참 진짜 재밌습니다. 네. 얘기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금융권의 얘기를 이제 네. 계속 이제 지난식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금융권이라고 하면 이제 은행을 이제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은행 같은 경우는 가면 요즘 뭐 키오스크라든지 이런 게 다 있어가지고 그 객장까지 들어갈 여유가 없어요. 네. 다들 번호표 네. 뽑아서 주시더라고요. 네, 네, 하지만 그래도 뭐 제일 친근한 게 은행이니까 네,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무의 종류를 좀 알고 싶어요. 어떤 네. 일들을 하는지 네. 보통 뭐 보면 환전 대출 뭐 이렇게 써 있긴 네, 합니다만 네. 네네. 사실 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 주수익의 원천이 순이자 마진이고 그 예금과 대출의 금리 차로 은행은 돈을 버는데 그게 다 개인 대출이나 기업 대출에서 나오기 때문에 기업 금융 지점, 뭐 개인 금융 지점 이렇게 많이 보셨을 텐데 그게 수익의 한 70% 이상을 지금까지도 차지할 정도거든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흔히 가시는 그 은행에서 하는 업무들이 은행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저들이 하고 있구나, 은행원들이 하고 있구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외에도 뭐 대출 관련해서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또 심사하는 직원들이 있죠. 본사에 있게 될 거고요. 그런 걸 여신 평가한다고 하는데 뭐 개인의 신용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신용도에 있는 사람한테는 뭐 금리를 어느 정도나 적용해서 대출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은행은 굉장히 꼼꼼하게 그것들을 살펴보는 편이고 관련된 리스크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은행의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신용도를 평가할 때 그런 신용도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지 뭐 신한은행이 주체적으로 할지 이거를 채권 평가사라는 또 다른 기관들이 있거든요. 외부예요? 네, 외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자료들을 어느 정도나 우리가 받아들여서 쓸지 하는 것들 때문에 리스크 관리 관련된 부서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요즘에 또 강조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금융공학이라는 것도 그러니까요. 네, 카이스트 은행에서 되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네, 전문과도. 네, 생기고 있어요. 그 이유는 앞으로 이제 금융 환경이 굉장히 다양하게 변할 텐데, 왜냐하면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어떻게 보면 투자자분들이 니즈가 계속 달라지고 있으니까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예금만 가지고 대출 상품만 가지고 맞춰줄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것들을 뭐 예금이나 채권이나 뭐 금리 상품이나 주식 상품이나 이렇게 다양하게 연계해서 어떻게 투자자의 니즈를 만족해 줄 수 있을까 하는 게 화두가 되면서 금융공학에 대한 중요성도 앞으로 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쉽게는 투자도 많이 해요. 그래서 은행도 그렇고 증권사들도 그렇고 뭐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아니면 영화, 문화 이런 쪽에 대한 투자. 그래서 가끔 이제 영화 보러 가시면 기업은행. 네, 기업은행 뭐 되게 이런 많이 나오더라고요. 기업은행의 그 부서 되게 아. 중요한 부서래요. 회사에서 나름 이렇게 뭐 실험적이라고 보면 그렇지만 그래도 좀 우리가 제가 본 게 잘못 본 게 아니었구나. 네, 좀 트렌디하게 가보자 하면서 생긴 부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뭐 영화니 문화니 아니면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그러니까 예전에는 금융에서 벤처 캐피탈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그렇죠. 걔네들의 역할이 그들의 역할이 이제 은행이나 증권사 쪽으로도 또 흡수되기도 하고 지금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까 키오스크도 얘기하고 이제 변화가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네. 뭐라 그럴까? 은행 직원분들 좀 주는 것 같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제일 제가 많이 만나는 건 청원 경찰분. 네. 번호표 뽑아주시는 네. 그분 제일 많이 만나고 있고 또 아까 지난 시간에도 이제 카카오뱅크도 그렇고 뭐 정말 변화가 너무너무 많죠. 순식간에 막 벌어져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변화가 있는데 그런 변화들을 좀 더 좀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어떤가요? 네, 그런 변화들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원들 되게 지금 힘드신 상태고요. 걱정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증권사 다니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증권사는 한 3년 전에 구조조정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약간 증권사 다니시는 분들은 거기에 한번 당해봤다고 해야 될까요? 한 3, 5년 전에 많이 그렇게 내보내
내보냈기 때문에 내 동료가 나가는 모습을 봤어서. 근데 은행은 그런 게 없어서 지금 이대로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까지 보여지는 단계인데 그런 변화들을 보자면 첫 번째는 안타깝지만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 지금 저성장 국면에 들어왔다. 그것 그렇죠. 때문에도 금리가 낮아졌다. 그래서 저성장 저금리 키워드를 들을 수가 있을 거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방송 들으시는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은행에 가서 은행 상품을 잘 하지 않죠. 왜냐면 너무 금리가 낮으니까 내가 은행 가서 어떤 예금 상품을 드나 집에 그냥 돈을 다발로 들고 있나 뭐 별 차이를 못 느끼는 그렇죠. 경우들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중에 그 부동자금이라고 하는데 CMA나 뭐 MMF에 그냥 아니면 단기 입출입 예금에 넣어놓는 금액이 사상 최대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장 큰 키워드는 저금리 저성장 국면이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시장이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뱅크 뭐 버튼 하나만 누르면 대출 받을 수 있고 그냥 시중은행 같은 경우에도 증권사들도 뭐 객장에 가서 증권사 직원한테 삼성전자 사주세요 이런 거 요즘 아무도 얘기 안 하죠. 자기가 홈트레이드 HTS로 하고 모바일로 하기 때문에 네네. 그쪽으로 지금 다 옮겨져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크고요.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또 지금 초대형 IB 육성 정책이라는 그렇죠. 게 네, 이게 정책적으로 발현이 돼서 회사명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도 되나요? 그럼요. 네, 상위 5개의 증권사, 뭐 한국투자증권, NH우투, 미래에셋대우, 뭐 삼성증권, KB증권 이 5개의 증권사, 뭐 얘네들을 선호해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그 자본금이 몇 조 이상인 조건을 걸었는데 그 조건에 맞는 증권사들이 지금 말씀드린 상위 5개예요. 그래서 이들 같은 경우에는 IB 업무, 소위 말해서 뭐 지난해 말씀드린 M&A라든지 뭐 구조화 상품도 굉장히 다양해질 수가 있을 거고, 뭐 부동산 금융도 할 수 있을 거고, 뭐 미래에셋 같은 경우에는 뉴욕의 빌딩 사고 뭐 이런 것도 하거든요. 그런 걸 또 금융 상품으로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그런 게 앞으로 되게 다양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전까지의 전통적인 금융 누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딘가에 찾아가서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그게 굉장히 투자자분들 자체가 저성장 저금리에서 굉장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부모님들도 돈을 모으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리고 애들 학원 보내고 하려면 돈이 많이 모이면 사실 더 좋은 거고.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상품들이 뭐가 있지 투자자들이 되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서 그거에 맞는 상품들이 굉장히 다변해 돼야만 하는 그런 시점에 이제 인터넷까지 맞물려서 아주 변화의 폭이 빠르고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융 산업이 굉장히 그러니까 금융권에 들어오고 있는 친구들은 네. 그런 변화를 좀 알면 네, 네. 되게 도움이 될까. 예전 같은 경우는 그냥 앉아만 있어도 고객이 왔는데 네. 그래서 이제 예쁘게 웃기만 하면 됐었어요. 예. 근데 이제 찾아가야 되고 네. 그러니까 브로커라고 해가지고 이제 주식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건물도 살 줄 알아야 되고 네. 금융 그런 상품에 능력- 대해서도 많이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 능력이 이제 좀 필요하게 되네요. 네. 아, 좀 점점 복잡해지고 그러니까요. 다양해지기 때문에 점점 빡세지지 않을까? 그런 네.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그 생각을 똑같이 했습니다. 네, 네. 이제 이런 변화 속에서 이제 금융사들도 이제 원하는 인재상이 더 다양해질 것 같아요. 네, 이제 네. 더 구체적이고. 네. 맞아요. 예전에 사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은 되게 중요한데 금융업에서 사람이 뭐 제일 중요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그렇죠. 이유는 그 비용을 뜯어보면 회사들이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비용이 나가는지를 뜯어보면 금융업 같은 경우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60%가 넘어가요. 와, 그렇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직원 와. 월급으로 돈 번 거가 되게 많이 주는 거죠. 100억을 벌었으면 60억은 직원 월급으로 나가기 때문에 왜냐하면 장치 산업이 아니고 이거는 그렇지. 어떤 상품을 만드는 것도 사람이고 상품을 만들어서 것도. 파는 것도 사람이기 때문에 뭐 지점 그 오프라인 임대료 말고는 그렇게 비용이 많이 나갈 일이 사실상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고객들이 지점에 오는 형태였었기 때문에 그렇게 왔을 때 친절하게 대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인성, 성실하고 친절하고 누가 봤을 때도 호감형인 그런 인성과 인상이 중요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그거는 기본이긴 하지만 소위 말해서 그렇게 착하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좀 더 능동적이고 공격적이라는 게 뭐 누구 다른 사람을 공격해라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비즈니스 기회를 발견해내는 그런 눈을 가진 시각을 가진 친구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대형 IB 육성 정책 나오면서 증권사들도 지금 변화가 너무 많고요. 그러면 이 상위 5개를 제외한 밑에 중소형 증권사는 어쩔 거냐는 거죠. 뭐 먹고 살아야 되냐. 얘네들이 다 가져갈 건데 하는 것들 때문에도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려고 할 거고 상위 5개 회사들도 지금 뭐 하나 정해진 건 없거든요. 그리고 누가 먼저 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얼마나 시사나 경제에 밝고 돈이 되는 기회를 잘 발견해내는 친구인지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요. 은행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은행은 은행, 증권은 증권이었는데 이게 경계가 좀 허물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서로 상품도 네, 서로 팔고 하니까. 교차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셋을 좀 가진 사람, 그러니까 내 일만 한다기보다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고 멀티플레이어가 가능하고 그 와중에 전문성을 갖춰야 되고 그래서 좀 어렵기는 하지만 앞으로 점점 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리고 또 글로벌에 대한 니즈도 금융권에서 맞아요. 큽니다. 금융은 정통적으로 사실은 내수 산업이죠. 그 국내에 있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발전 가능성이 너무 한계가 있거든요. 이미 한계에 사실 봉착해서 뭐 미래에셋대우가 뉴욕에 빌딩을 산다든지 한국투자증권이 베트남에 공격적으로 진출한다든지 하는 게 다 이유가 있어서인 거죠. 국내 시장이 아니라 다른 데 가서 뭐 돈을 좀 벌어봐야겠다. 은행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뭐 영어나 중국어나 아니면 또 다른 외국어에 대한 니즈는 또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비즈니스 마인드셋을 갖춘 친구를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꼭 대학생 친구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금융에 관심이 있으면 거기에서 파는 상품을 꼭 들어볼 것. 만약에 증권사에 관심이 있으면 주식 매매를 실제로 좀 해보고 은행에 관심이 있으면 소비자의 마인드가 아니라 투자자의 마인드. 내가 이 기업에 투자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혹은 이 기업에서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KB 국민은행, 신한은행, 뭐 기업은행 뭐 다 가봐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냥 소비자로서 내가 여기 회사가 좀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내가 여기서 일을 한다 혹은 내가 여기다 내 돈을 투자해서 투자할 거야라고 생각할 때 시각이 되게 달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조언들을 많이 드려요. 저도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 방송 진행이 아니라 강연을 듣는 것 같아서 네, 좋은 거죠? 그럼요. 네. 되게 좋습니다. 네. 근데 금융사를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금융사를 꿈꾸는 친구들한테 좀 말씀을 부탁드리는데 네. 보통 이제 금융사에서 일한다 그러면 이제 안정된 직장과 네. 보통 이제 영화에서 나오는 여피들의 생활이라고 하죠. 네. 화려한 네. 이런 걸 좀 꿈꾸고 있을 것 네. 같아요. 근데 실상은 안 그렇죠. 실상은 네, 안 그렇죠. 제가 사실 네. 강의를 할 때 맨 처음에 보여드리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제가 예전에 예전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제 자리가 얼마나 삭막했는지를 많이 보여드리는데요. 네. 대학생 분들도 은행에 가면 뭐 증권사에 가면 돈도 많이 주고 다른 그렇죠. 회사들보다 연봉도 좋고. 예, 안정적이니까 그 이유로 사실 제일 많이들 선택하는데 제가 일을 해보니 이거는 되게 외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이 일을 하고 싶으냐 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사회적으로 뭐 괜찮아 보이고 돈도 많이 준다니까 하는 건데 사실 제가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돈 많이 주는 거는 이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부모님들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돈을 많이 주면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도 굉장히 심한 직종 중에 하나이고요. 인건비가 60%를 차지한다는 거는 그 안에서 직원들끼리 경쟁이 엄청나다는 이야기를 말하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스트레스 관리나 내가 그리고 지점에서 고객들을 아마 만나다 보면 저도 지점에서 일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이 세상에 정말 다양한 군상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내가 어떤 마인드여야 되는지도 평소에 생각을 많이 해 두셔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세상에 좀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주 단편적으로 무슨 자격증이 필요한가, 뭐 경제학과를 나오면 되나, 경영학과 이런 거 말고 지금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고 왜 저금리가 되었고 이럴 때는 투자자들이 적어도 뭘 원할까? 뭐 우리 집은 이사할 때 뭐 전세 금액을 올려주기 위해서 뭐 어떻게 했는지 이거를 또 대출 받아서 다르게 어떻게 썼었는지 이런 거를 좀 유심히 보시다 보면 훨씬 더 다양한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좋은 말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는지요? 아마 진로 쪽으로, 금융 쪽으로 관심 있는 청소년들에게 아마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신의 진로를 찾는 것은 굉장한 행운이자 행복입니다. 그런 행운과 행복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 진로 레시피는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진로 레시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